반갑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도 가고 어느덧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 있는 날씨인데요. 3년 전 여름도 올 여름처럼 참 더웠습니다. 2018년 한 라이더가 맥도날드 앞에서 폭염수당 100원 피켓을 들었습니다. 피켓을 들었던 그는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을 만들었고 노조 위원장이 됩니다. 오늘 인터뷰룸 손님은 박정훈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박정훈입니다. 이름과 그리고 또 폭염수당 100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차 배달 라이더이고요. 지금은 뭐 배민 쿠팡을 하고 있고 라이더 유니온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이더 유니온 그리고 박정훈 위원장님 최근 1, 2년 사이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라이더 유니온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더 유니온은 배달을 하시는 라이더들,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도날드, 도미노와 같이 이제 직접 고용한 라이더부터 배민, 뭐 쿠팡이처럼 이츠처럼 플랫폼 노동자들, 그리고 생각대로 바로고 뭐 부릉처럼 국내 일반 대행 라이더들까지 포괄하는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합원은 혹시 몇 명쯤? 지금 조합원은 급속도로 늘고 있어서 한 700명 정도 됩니다. 노조가 생긴 지 한 3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동안 정말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좀 여겨지는데 제가 딱 생각나는 걸로 뭐 산재보험, 뭐 폭염수당, 안전배달료, 그리고 뭐 AI, 최근에 라이더 보호법 제정까지 정말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간략하게 그간의 활동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초반에는 뭐 소개해 주신 대로 폭염수당 뭐 100원 이런 걸로 시작을 했고 언론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달 대행 노동자들의 어려운 점들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뭐 수리비를 뭐 바가지 씌우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폐차 직전에 오토바이를 주고 나서 잠깐 이제 쓰러졌는데 수리를 맡겼더니 그러니까 한 150, 200만 원 정도 수리비를 이제 바가지를 씌우는 방식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시기를 지나서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뭐 요기요라든지 배미라든지 쿠팡이츠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쟁점은 이제 근로자성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계약을 쓰긴 하는데 실제로 일 시킬 때는 근로자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요기요에서는 이제 근로자성을 이제 인정받았던 사례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요기요 배민이 이제 계약을 바꿔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 배달 대행에서는 이게 매니저나 사장님이 빨리 뭐 안 나오냐, 빨리 배달 가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근로자 아닙니까? 라고 문제 제기했더니 배민이나 요기요 같이 큰 회사들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매니저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동 배차하고 초마다 배달료를 바꾸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꾸준히 일을 하면서 이걸 법을 만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최근에 라이더 보호법 제정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진짜 한 3년 사이에 폭염수당 100원부터 그 법 제정까지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만큼 좀 배달 산업의 변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최근에 좀 배달 라이더 관련한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좀 기억나는 게 이제 설릉역에서 배달 라이더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뉴스에서 화장실을 이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라이더 유니온의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뭔가요? 네, 이거는 그 산업의 문제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 회사들이나 배달업자들이 길거리에 돈을 뿌려 놓습니다. 뿌려 놓고 먼저 들고 가는 사람 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더들이 이 돈을 빨리 주기 위해서 빠르게 배달을 하는 시스템. 건 바이 건이다 보니까 빨리 하면 할수록 소득이 많이 네.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 고정급을 주고 싶지 않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 예전에는 지적공항에서 월급을 따박따박 주는 거였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배달은 11시부터 2시까지만 있고 그다음에 5시부터 저녁까지 있는데 2시부터 5시까지 노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건마다 쓰고 버릴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이제 배달 대행이고 이거를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만든 게 플랫폼 기술이거든요. 이 체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사실 도로 위에서 그런 사고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힘들다. 이건 산업적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륜차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륜차 전용 정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예요? 네네. 그래서 차간 주행이 합법이에요. 외국의 이제 운전자들은 너는 비를 맞고 더우니까 혹은 추울 땐 추우니까 먼저 가. 그래서 이륜차들만 모여 있는 정지선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선능력도 사실은 이륜차 전용 정지선이 있었다고 하면 운전자들이 당연히 내 앞에 오토바이가 있다라 인식하면서 갔을 텐데 그런 제도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사고들이 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운전면허가 자동차 면허 따면 오토바이도 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토바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도로에 나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방어 운전이라든지 자기 몸을 지키면서 운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체계인데 중요한 건 이런 규제가 없을 때 누가 이득을 보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라이더로 계약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득을 보는 거죠. 해외에는 자전거랑 자동차로 주로 배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륜차 면허를 따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 공급이 어려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의 사건 사고들을 많이 남겨놓는 거죠. 라이더들의 노동에 있어서 사용자, 소비자의 존재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그 이제 학원에 배달을 갔던 라이더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어서 이게 또 사회적으로 되게 화제가 됐던 적도 있는데 좀 노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좀 사용자, 소비자와의 관계 설정을 좀 어떻게 할지 좀 이런 고민도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그 노동 가정과 그다음에 노조 활동으로 나뉠 것 같아요. 노동 가정에서 소비자는 매니저입니다. 저희의 회사가 예전에는 직접적 지시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라이더한테 빨리 오라고 하거나 평가를 하면 너 지금 노동자처럼 지금 지휘감도 하고 있어라는 혐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자신들이 계약한 라이더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면 사업을 접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노동 과정들을 누구한테 지시시키냐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서비스 품질이 엉망이 돼요. 그렇죠.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나오고 더우면 덥다면 덥다고 안 나오고 코를 잡아서 나는 안전하게 진짜 가겠다라고 해서 정석으로 가면 음식점주랑 손님들이 복창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빠른 배달 서비스를 지시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그게 별점이고 그걸 누구한테 시킵니까? 손님한테 시키는 거죠. 심지어 라이더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노출시키죠. 오는 방향들이나 방식들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소비자가 매니저로 등장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빠른 길로 제대로 오고 있나. 그렇죠. 농땡이 뛰지 않느냐. 그래서 소비자가 사실은 기업이 해야 할 노무 관리 업무를 떠안으신 거죠. 실시간을 보시면서. 이거를 소비자 편익이라고 생각하시죠. 노조 활동에서 보면은 산업적으로 봤을 때 라이더들이 신호를 지키면서도 네가 최저임금 이상의 충분한 혹은 적절한 소득을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비용을 만약에 배달료에 녹아내면 배달료가 확 올라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올라야 돼요. 그 1시간에 신호를 지키면서 배달을 하려면 2건에서 3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최저임금이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만 얼마 되거든요. 만 원대 초반인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험료 빼고 라이더들 보험료가 연간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산재 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료 이제 도입되니까 그 다음에 오토바이 값 이런 걸 넣으면 기름값 이런 걸 만약에 배달료 넣는다라고 하면 한 건당 7,000원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 시간당 2만 원 보장돼야지 실질적으로 내 손 안에 한 15,000원에서 만 원대 초반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비자들이 감당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소비자들이 감당하지 않는 비용을 누가 감당하고 있냐면 라이더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몸으로. 그렇죠. 난폭 운전한다든가 적게 주네? 빨리 가면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 비용을 안 내면 다른 사람의 비용을 지고 있는 구조인 거죠. 어쨌든 라이더들의 입장에서는 좀 되게
좀 불합리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종전의 방식이 묶음 배송으로 그 어떤 합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 개를 음식점에서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다 그쵸. 배달하는 그런. 소비자한테 저렴한 배달료를 받고 배달을 해줄게. 대신 묶음 배송을 할게. 이게 합의예요. 합의였어요, 예전에. 그래서 소비자가 한때 1,500원에서 1,000원대 정도의 배달료를 내면 라이더들이 묶어서 가는 거였는데 이게 라이더한테 떨어지는 돈이 한 건당 3,000원 정도인 거고 자영업자가 한 3,500원을 배달업체에 주면 300원 정도, 300원에서 400원 정도가 동네 배달 대행 업체 가져가고 100원 정도를 프로그램 업체가 가져가고 3,000원을 라이더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3,500원 중에 손님한테 1,500원 정도 부담시키고 가게에서 2,000원 정도 부담하는 이게 합의였어요. 그럼 3,000원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딴 집 갔다 올게 이거예요. 이게 합의였거든요. 근데 쿠팡이츠 갑자기 한집 등장하더니 배달.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집만 배달할게 라고 한 거예요. 이 합의가 깨진 거예요. 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동선이 밝혀지니까 내 음식 들고 어느 집 가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나는 면 거지. 시켰는데 지금 뿌러 터지게 생겼는데. 화나는 거예요 지금. 이 합의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배달료라고 하는 것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건 배달을 수행해도 우리가 적정한 소득만큼 오르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라이더들의 어떤 수익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더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케바케인데요. 지금도 지역 동네 배달 대행 업체 같은 경우는 3,000원대 묶음으로? 네, 묶음으로 하고 있고 서울 배민 쿠팡이츠 같은 경우가 초마다 바뀌는 배달료거든요. 그래서 최저가 2,500원에서 3,000원. 근데 피크 시간대에는 7, 8,000원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양분화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크 시간대에만 일을 하고 한여름이나 한겨울 때는 이제 배달료가 좋으니까 많이 벌겠지만 전업적으로 하루 종일 하시는 분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낮아지는 거고 연간으로 봐도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봄, 가을에는 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단건 배달을 하면서 여러 라이더들을 이제 접속시키는 거거든요. 배민이 한 15만 되고 라이더가요? 예. 쿠팡이츠가 한 25만 되거든요. 와. 일감 전쟁이죠. 예전에 한 4,000명이 묶음 배송으로 돌아다녔다고 하면 지금 한 건을 하기 위해서 15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좀 뭐 가시적인 성과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해결되지 않은 뭐 라이더 인권, 처우에 대한 문제들이 또 많이 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라이더 유니온이 활동을 좀 잘해서인지 아니면 워낙 이 배달업계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 어떤 좀 요인이 더 작용했다고 보시는지. 라이더 유니온이 하나의 전환점 역할을 했죠. 저희가 2018년 하반기에 등장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플랫폼 스타트업 이게 긍정적인 분위기였어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그쵸. 이러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생기고 혁신의 아이콘으로 됐기 때문에 심지어 국산 플랫폼 기업을 키워야 된다. 플랫폼 민족주의 뭐 이런 것까지 나왔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딱 등장해가지고 쟤네 다 거짓말이야 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다 보고 있고 2017년 3월부터 그 저희가 산재가 됐었거든요. 라이더들 산재. 네네네. 이게 대표적 예였는데 그럼 2018년쯤이면 2017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가 1년 이상 지난 제도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2018년에 등장했을 때 처음 한 게 이제 산재가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네이버 지식인이나 이런 데 보면 배달되는 라이더는 산재가 안 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답변이? 네. 심지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노무사, 그다음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싸웠어요. 누구랑? 라이더들이 우리말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아, 변호사랑 노무사는 그렇죠. 산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2018년이랑 2019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 언론 기사에서도 산재 안 된다는 기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스멀스멀 그런 기사들이 한두 개 있는데 아직까지? 네, 산재도 제대로 안 된다. 다 이제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19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그게 라이더 유니온이 만들어낸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벌금 제도라든지 출퇴근 지휘라든지 강제적인 업무 지시 같은 거를 최소한 플랫폼 세계에서는 없앴어요. 배밍, 그 쿠팡이츠, 요규에서. 그게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였죠.
그런 출퇴근 지위나 이런 게 없어진 거에 대해서 기존에 일하시던 라이더들은 좀 환영하는 입장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매니저들이 라이더들 함부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무단 이탈, 뭐 조퇴, 뭐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조퇴, 무단 조퇴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로그인 시간 1분이라도 늦으면 벌금이다. 근데 이 라이더들이 위탁 계약서를 썼거든요. 네. 위탁 계약서는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며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많은 라이더들이 그걸 잘 모르고 참고 있었던 건데 저희가 등장해서 이거 너희 근로자야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죠. 라이더 보호법의 좀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더 유니언 활동의 총체입니다. 아, 네. 총 결집체? 일단 첫 번째가 배달 대행 사업자 등록제. 지난달인가 배민의 주문 건수가 1억 건이 나왔거든요. 와, 한 달. 한 달? 한 달? 네네. 전국? 예, 전국. 이 1억 건의 배달 주문 접수량 중에서 배민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 계약이죠. 그러니까 배민 라이더스 혹은 배민 커넥트 라이더로 이용해서 배달한 비율이 8% 정도 돼요. 92%는 그 동네 일반 대행 라이더들이 수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92%의 일반 대행의 사항 어떠냐? 배민은 그나마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노조도 생기고 뭐 이렇게 뭐 합병하느라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하잖아요. 동네 배달 대행은 난장판. 아수라장.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요? 예, 참여하실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렇죠. 프로그램만 있고 저기 동네 앞에 친한 사장님만 있으면 사장님 거기 배달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배달해드릴게요. 그게 한 집만 해도 그 배달 대행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를 데리고 사업하시면 돼요. 저희 앞에 가가지고 고수집 사장님 설득해가지고 배달 서비스 해드릴게요. 그럼 야 그러면 배달 주문 어떻게 받노? 배민 제가 깔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동네 배달 대행 업체인데 배민 까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면서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생관계예요. 배민도 영업하면서 배달은 어떡하노 이렇게 하면은 동네 배달 대행 연결시켜주고 이러면서 성장했거든요. 여기는 누구나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무법지대예요. 그래서 산재가 뭔지, 산재 성립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이직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입직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창업. 그렇죠. 여기서 뭐 보험을 확인합니까? 뭐 그냥 오토바이랑 사람만 있으면. 네, 오토바이랑 사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안전교육은 뭐 없습니다. 이제 시동 걸어봐. 걸 줄 아네? 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로 좀 규율할 필요가 있다. 너무 지금은 난립하니까. 난립하면 두 번째로 이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배달료가 안 올라요. 지역은 배달료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배달 라이더가 6개, 7개씩 싣고 가는 거예요. 그 손님은 왜 안 오노? 이렇게. 어디 가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안전 배달료라고 최저임금처럼 배달 단가를 최소 금액, 최소한 얼마 이상은 줘야 된다. 이걸 정하는 안전 배달료.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제 배민 쿠팡 같은 경우가 초마다 배달료를 바꾸고 그다음에 배차를 알고리즘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AI가 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라이더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가 보험료가 연간 700~8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공제를 만들어서 노조가 그 공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보장하는 거랑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는 국가공인 수리 자격증 제도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관련해서. 그리고 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 없어요. 사장님이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전을 책임지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정비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민간 자격증에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등록제를 만들고 표준 공인 단가를 만드는 제도가 법안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있습니다. 앞에 저희 배달 라이더 관련된 얘기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거 개정안이고 이륜차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다 세트로 라이더 보호법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운전면허 강화도 이제 곧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만 서명 운동인데 지금 배달 라이더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총 몇 명인지?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도 안 나왔나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통계가 안 잡히는 거고.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라이더 종사자 수에 대한 통계는 없다? 있는데 늘참 배달원. 렌탈 배달원. 그게 몇 명이에요? 그게 제가 2019년쯤 확인했을 때가 10,000명 정도 10,000명. 됐나?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 그러게 10,000명은 그렇게 그냥 서울 정도에 10,000명 있으려나? 서울 10,000명 이상이죠. 음. 배민 커넥트, 그러니까 음. 커넥트가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등록하거든요. 그 숫자만 15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5만, 배민이 15만이고 그다음 쿠팡이 쿠팡이 25만이라고 네. 했으니까 지금 어쨌든 노조가 한 3개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이더 관련 노조 최근에 이제 한국노총에서도 지금 이제 맞습니다. 네, 만들었잖아요. 지금 대기업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조 조직률은 1%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안 되죠.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배달 라이더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되게 많은데 현재 조직률은 1%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 조직률을 높여갈 수 있을지 좀 그렇게 저희가 한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20만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네. 보통 노조 조직률이라고 하는 게 목표가 10%. 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 10%? 10%가 이제 평균이죠. 양대 노총이 그 정도 되니까. 네. 저희도 목표를 한 2만 명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거겠죠. 라이더 유니온 네, 조합원 수의 목표를 네. 그 정도 되면 어쨌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의 힘으로 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기 목표는 어쨌든 올해 내에 1,000명, 내년 한 2,000명 정도 모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라이더법을 통해서 저희가 입법 투쟁을 통해서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우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님을 모시고 라이더 유니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간 해왔던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박정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